일장 상처와 강인함을 품은 미영.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영이라는 여성입니다. 미영에게는 아버지의 기억이 흐릿합니다. 6살 때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웃고 계시던 따뜻한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자켓을 즐겨 입으시던 키 큰 아버지. 미영은 가끔 앨범을 들춰보며 그 희미한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미영의 어머니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 채소 장사, 나물 장사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00원치 콩나물 사가면서 차비 빼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니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평생을 잘 지내던 이웃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매정하게 돌려보내곤 하셨죠. 미영은 그런 어머니가 때로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날아온 두툼한 우편 봉투 하나가 미영의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간의 성금 기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툭하면 싸우고 돈 문제에 극도로 예민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던 것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살아가시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린 분. 그것이 미영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미영은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미영. 그녀 역시 어머니를 닮아 단단한 성격과 내면 깊은 곳에 애틋함을 모두 갖춘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영이 어떻게 사랑을 만나고 또 어떤 상처를 겪게 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2장 비극과 동거의 시작. 그해 가을 미영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재호와 시어머니가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들이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죠.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9살의 미영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미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강인함이 이런 때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걱정이 된 것은 시아버지 박종수였습니다. 58살의 그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은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영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시아버지는 위패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그저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미영은 차마 그런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있었지만 양심상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좀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농사철이 끝날 때까지만요. 미영은 임시로 시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임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될 때까지만 도와드리고 떠날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은 좁았습니다. 인구가 300명도 안 되는 작은 공동체에서는 모든 일이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단둘이 산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격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기특하기도 하지.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처음에는 이런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은 점점 곱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랑 둘이서만 사는 게 온당한 일이야. 장터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미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라지만 말이지. 혈육도 아닌데. 요즘 세상에 그런 정성 어디서 보겠어. 근데 좀 이상하긴 하지. 미영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시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를 하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날은 술을 드시고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우시기도 했습니다. 재호야. 아빠가 먼저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럴 때마다 미영은 시아버지 곁에 앉아 등을 어루만져 드렸습니다. 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재호도 하늘에서 아버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랄 거예요. 시아버지는 미영의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상실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영 역시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까지 돌봐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어 걱정을 표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니? 시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미영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워낙 의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영이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미영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림과 농사 도움이었지만 점점 정서적인 의지처가 되어갔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약봉지들이 식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며 수면제를 드셨고 소화도 안 된다며 위장약도 복용하셨습니다. 미영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임시로 머물겠다던 미영의 계획은 점점 불분명해져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시아버지가 소주 한 잔을 기울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한테 너무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미영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미영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미영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정심과 의무감을 넘어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영과 시아버지 사이에 어떤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더욱 날카로워져 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3장 금기와 혼란 의심의 그림자.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시댁에 머문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라고 생각했던 동거가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미영은 새벽마다 일어나 시아버지의 아침을 차려드렸고 시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가끔씩 미영아, 물이 뜨거우니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시면 미영은 수건과 찬물을 준비해 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 속에도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여름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미영의 방과 시아버지 방 사이에는 얇은 벽 하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미영은 시아버지 방에서 스며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미영이 부엌에서 늦은 설거지를 할 때면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드시던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묘한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딸 은주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 후 거의 집에 오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은주는 차갑고 격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언니, 아직 여기 계시는군요. 은주야, 미영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시아버지가 딸을 나무라셨지만 은주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주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주야, 그게 무슨 말이냐? 미영이가 없었으면. 아버지, 이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은주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주의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체면상 좋지 않다는 뜻도 있었고 혹시나 하는 재산에 대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여자가 홀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여기 계시는 동안 마을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은주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주야, 그만해. 미영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좋을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언니한테도요. 그날 밤 은주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마을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는지 아느냐? 그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깊은 밤 그의 방에서 기침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미영은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미영아, 어젯밤에 은주가 한 말. 신경 쓰지 말아라.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은주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미영의 대답에 시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제 앞날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말과 달리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과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쪽 끝에 멀찍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가운데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리모컨을 미영에게 건네주려다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방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시아버지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무의식 중에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밭일을 할 때 스치는 손길, 저녁 식사 후 마주치는 눈빛.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미영을 보며 수근수근댔습니다. 저 집 며느리 정말 이상하지 않아. 시아버지랑 둘이 산지 벌써 1년이 넘었다던데. 아무리 그래도 선을 지켜야지. 미영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동시에 시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미영아, 혹시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일까? 그 순간 미영의 가슴은 격하게 뛰었습니다. 금기를 넘어선 감정이 마침내 말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도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한 금기된 감정과 도덕적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장병과 고백 감정의 확인.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미영은 희미한 소음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뭔가 넘어진 줄 알고 다시 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옷을 걸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화장실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그녀가 본 것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잃은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미영은 다급하게 시아버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맥박을 재어보니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미영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기 있어요. 미영이 여기 있다고요. 시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미영은 구급차 뒷좌석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미영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며느리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하얀 조명 아래서 시아버지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링거대에 연결된 그의 모습을 보며 미영은 처음으로 시아버지도 나이 든 한 사람의 남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평소에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던 분이 갑자기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암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를 고려하면 의사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미영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하루 종일 병실에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버님,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붓고 빨간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많이 심각한가?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죽으면 어쩌지?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에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죽는 것보다 너를 두고 가는 게 더 걱정된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 미영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너를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보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고백에 미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너도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인가?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것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님을 잃을까 봐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의 손이 맞잡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호나 위로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어요. 병실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미영의 눈에는 시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도 며느리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아버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함께 이겨내요. 미영은 수첩을 꺼내어 복약 시간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약 봉지들을 정리하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아버님이 건강해질 때까지요. 미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더욱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시아버지의 병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랑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미영은 CT 필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중해 보였습니다. 도덕적 금기보다도 세상의 시선보다도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우리 함께 이겨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미영은 잠든 시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5장 가족 갈등과 선택 혼인. 시아버지의 병세가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예상했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은주가 다시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고 표정은 이전보다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은주는 거실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던데요. 아버지와 언니가 그런 사이라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주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언니를 그냥 며느리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는 미영이를 사랑한다.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언니는 오빠의 아내였잖아요. 은주야, 내 오빠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미영이와 나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은주는 미영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언니도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주야.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지만 미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재산 생각 안 했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같은 것도 할 생각 없겠네요. 그 말에 시아버지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다면?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언니가 법적으로 아버지 배우자가 되면 상속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주야, 너는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니? 당연하죠. 이 집도 농토도 모든 재산이 언니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주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은주 말이 맞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도덕?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도덕을 말하느냐? 내가 죽어가는 동안 미영이 말고 누가 나를 돌봤느냐? 미영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은주야, 남편이야, 나는 너희들 재산에 관심 없어. 만약 그게 그렇게 걱정된다면 아버님과 상의해서 유언장을 써드릴게. 언니. 은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결국 돈이잖아. 그럼 돈은 내가 가져. 나는 그냥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시아버지는 미영을 감동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한다니.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어머니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니? 엄마. 아니, 박서방. 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방도 양심이 있으면 내 딸을 이런 식으로 얽매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미영 씨를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내 딸 앞길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미영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미영아, 어서 짐 싸서 나가자.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엄마,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행복? 이게 행복이야. 온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데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재산 이야기를, 어머니는 체면 이야기를, 은주 남편은 도덕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들 그만해.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시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결혼하자. 당당하게 떳떳하게.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은주의 분노한 표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미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미영아. 어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은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서류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공무원도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차분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붉은 잉크 패드의 색깔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의 축하 인사와 함께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읍사무소를 나서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자. 우리 사랑을 숨기지 말고. 네, 당신. 미영은 처음으로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이 아닌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유언장 봉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이 안에는 재산을 은주에게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당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기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당당히 공표된 부부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그런 시선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래, 미영아. 우리 당당하게 사랑하자.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며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마지막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장 이후의 삶과 수용 그리고 메시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미영은 치료 일정이 적힌 달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날짜, 정기검진 일정, 복용해야 할 약들의 시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에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고맙다, 미영아. 아침밥상 위에 놓인 두 개의 밥그릇은 이제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밥상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은주는 혼인신고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은주는 여전히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어요. 며느리와 결혼하다니.
은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박종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은주가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여보, 괜찮아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미영의 친정어머니 역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그런 선택을 할 줄이야.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웠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통원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몇 달 후에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남편분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환자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영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두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부 보면 정말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져요. 그러게요. 처음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켜보니까 참 따뜻해 보여요. 마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처음으로 미영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미영아, 내가 종수 잘 돌보고 있구나. 고생이 많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처음엔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사랑에 무슨 틀이 있겠니? 그 말에 미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소박한 거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이전에는 양쪽 끝에 멀찍이 앉았던 소파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저도 그래요, 여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고생 끝에 찾은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병세도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지만 적절한 치료와 미영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부인께서 정말 잘 돌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미영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부인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새로 이사온 정민수, 김소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미영은 반갑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찾아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을 분들한테 들었는데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젊은 부부의 말에 박종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연령차가 많이 나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을 보니까 용기가 나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이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들판을 바라보며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그래요, 여보. 처음엔 정말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야. 미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치료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랑이 틀렸을까요? 아니야, 미영아. 우리 사랑은 누구보다 진실해. 그리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잖아. 시간이 더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은주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영 언니. 은주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요. 박종수는 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언니도요. 제가 그동안 재산 생각만 하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영도 은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언니 죄송해요. 그리고 축하해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의 친정어머니는 끝까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웃을 통해 딸의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미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 받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난로 앞에 앉은 두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처음 마음을 고백했던 날 기억나? 물론이죠. 여보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 너를 두고 떠날까 봐. 저도 그랬어요. 여보를 잃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미영아. 중요한 건 서로가 행복한지 진심인지 하는 거겠지.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해답인 거죠. 그렇습니다. 미영과 박종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반대를 이겨냈습니다. 처음에는 금기로 여겨졌던 그들의 사랑이 결국에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영과 박종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